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희 촬영팀은 저희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암동 연비팀이라고 불러요. 저희의 목표는 슈퍼카를 가지고 리터당 20kg의 연비를 뽑는 것입니다. 저희 옆에 굉장한 차가 하나 왔어요. 벤틀리의 컨티넨탈 GT-C라는 차예요. 이 차는 연비가 5kg가 좀 넘더라고요. 새로운 난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를 가지고 연비를 20km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달려보기 전에 한번 차를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닛을 열어서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틀리라는 자동차가 재밌는 게 보통 본닛 여는 스위치를 딱 당기면 올라오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막 흔들다 보면 뭐 걸려서 그걸 제꼈을 때 본닛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벤틀리는 안에서 뭘 탁 당기면 어디가 튀어나오냐면 요 앞에 엠블럼에 B라고 써진 이 글자가 톡 튀어 올라와요. 이걸 잡아서 쏙 당겨 주시면 이 락 장치가 해제가 되면서 본닛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 이 엠블럼에서 B자 튀어 올라오는 거 보고 처음에 얼마나 귀엽던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엔진룸을 여니까 엔진룸이 아주 꽉 차 있는 게 뭔가 아주 당당하고 우람해 보입니다. 이 GT-C에는 W12 5998cc 엔진이 들어있어요. 6000cc급이죠. 6000cc급 말고 요거보다 하위 모델은 4000cc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V8, 8기통에 3993c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4000cc랑 6000cc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V8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V 형태로 실린더가 배치가 돼서 이 피스톤이 픽픽픽 이렇게 움직이면서 4개씩 8개가 돼버리는데, 얘는 W12라고 돼 있어요. V형이 2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W12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 셈이죠. 12기통짜리 엔진이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윈 터보라고 아주 당당하게 써놨어요. 트윈 터보가 달려가지고 아마 이 터보가 작동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파워를 뿜어낼 것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직 달려보진 않아서 자, 엔진 살펴보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엔진 커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기계들을 자세히 살펴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 대략 보이는 걸 보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브레이크 그 실린더가 요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B라고 써 있는 거, 이 벤틀리 마크가 있는 곳엔 오일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오일 캡이네요. 어우, 뜨거워서 제가 열 수가 없네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오일 캡이 있는데, 요거를 열어봐야 안에 오일 게이지가 있을 텐데, 요걸 열어서 오일을 한번 찍어보고 싶지만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렇게 뚜껑만 열어가지고는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엔진, 이 녀석은 이 어마어마한 엔진이 소모하는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90리터짜리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름 넣을 때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름값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이 안에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봤더니 압축비가 9대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일반유도 넣을 수 있는 수준인데, 왠지 차의 가격이 있다 보니까 고급유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유 넣고 싶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승 성공. 참 편안하네요. 제가 이렇게 몸에 꽉 끼는 자동차를 몇 번 탔더니 이렇게 널찍하고 여유가 있는 이런 실내 공간이 넓은 차를 타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차는 51주년 기념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시트라든가 도어를 보시면 이 가죽을 꿰매서 넣어놨잖아요. 스티칭 같은 것들, 이 바느질 자국 같은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일단 탑승을 했으니까 먼저 시동부터 걸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 이게 12기통 엔진 소리군요.
이러는데 감동스럽네요. 이 웅장한 느낌이 있고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음으로 웅 하고 이렇게 깔아주는데 차 사이즈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와, 굉장히 화려해요. 모든 게 이제 반짝반짝거린다 그러네요. 이 어떤 마감이라든가 광택, 보통 스피커 쪽에서 이런 거 보고 피아노 마감이라 그러는데 하이글라스, 이 하이글로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롬을 많이 쓰면 유치한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크롬 같은 것들도 그렇고, 버튼 하나하나, 와, 버튼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드려야 할지 그게 참 난감하네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버튼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핸즈 프리, 휴대폰에 관련된 기능도 핸들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 전에 이렇게 보시면 덕트가 있잖아요. 에어컨하고 히터가 나오는 덕트, 요 옆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게 뭘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해야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그 기능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하게 이걸 설치를 해놨어요. 키를 꼽는 곳이 있고요. 이건 지금 스마트 키가 있어 가지고 저기다 별도로 열쇠를 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구멍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이런 열쇠, 럭셔리하군요 정말. 가운데를 살펴보면 센터 패시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워치, 시계가 하나 있는데, 와, 이거 떼어가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네요. 벤틀리 시계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덕트가 있고, 에어컨에 관련된 버튼들, 뭐 차갑게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컨트롤러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온 오프 버튼을 누르면 온 하면서 켜졌습니다. 처음에 이게 에어컨 화면이고, 다음 걸 눌러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왔고요. 트립, 왜 안 나오죠? 아까 나왔는데 꼭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워. 좋습니다. 아, 내비게이션을 꺼줘야 되는군요. 이 내비게이션이 국내 실정에 맞는 내비게이션 안에다 내장을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오리지널 컨트롤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따로따로 작동을 하네요. 트립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몇 킬로 달렸다, 연비가 몇 나온다, 그런 게 나오네요. 재밌는 기능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TV, 제가 오디오를 누른 김에 한번 음악을 살짝 들어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볼륨을 슈루룩 하고 올려보고요. 오디오를 들어보고 있는데, 저도 하이파이를 좀 하거든요. 아, 대단하네요. 자동차 사이즈가 큰 만큼 이 스테이징도 굉장히 넓고,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계속 듣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오디오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디오 브랜드가 어디 써져 있지도 않고, 스피커의 개수는 도어마다 2개씩 달려가지고 앞에 4개, 그리고 센터에 하나 있고요. 뒤에도 트위터와 우퍼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총 여기에 8개 있고, 여기까지 합쳐서 9개의 스피커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는데 꽤 멋져요. 이 정도 수준의 그 오디오를 자동차에서 구현했다는 거, 특히 노멀 상태로 구현했다는 게 굉장히 멋지네요. 아까부터 시동을 켜놨더니 벙벙벙벙벙벙 그러고 있어요. 일단 끌게요. 자, 시동을 이렇게 꺼보시면은 다시 내리기 편하도록 스티어링 휠이 올라가서 들어가지고 좋네요. 계속해서 가운데를 보시면 기어봉이 있죠. 그 왼쪽으로 이제 그 사이드 브레이크, 그게 달려 있고요. 여기는 봅시다, 열선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엔진 시동 거는 게 있고, 이건 시트, 온열 시트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쇼겁쇼버 마크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동차의 그 하드함, 그러니까 단단한지 무른지, 그런 서스펜션에 관련된 걸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씌우고 벗기는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네요. 좋습니다.
탑을 한번 씌워 볼게요. 일단 온 하고 오, 다시 또 자동차가 이런 퍼포먼스들도 아기자기한 것들이 아주 좋네요. 자, 올라오세요. 탑을 열고 닫는 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차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왠지 이 정도 자동차라면 열고 닫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십시오, 뭐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불만이네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주 순식간에 열리고 순식간에 닫히잖아요. 그립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앉은 김에 이제 시동을 걸고 그 옆 버튼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와, 시동 걸리는 소리는 정말 일품이네요. 이 가운데 옆에 어떤 버튼이 있냐면은 자동차를 리프트 업을 하냐 리프트 다운을 하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오케이, 이 가운데로 메시지가 뜨면서 노멀, 하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면 이제 차가 천천히 이렇게 떠오르네요. 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가 앞바퀴가 들렸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걔는 아주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얘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턱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라간다. 다 올라왔어. 내려간다. 내려왔어. 저는 이렇게 뒤 시트가 있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꼭 앉아보곤 합니다. 정말로 이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가. 우와, 아이쿠, 앉았습니다. 이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뒤에 앉으니까 앉을만 하네요. 이 정도면은 어디 가는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뒷문이 있는 차량에 비해 가지고 조금 좁은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앞으로 밀었으니까 앞자리에도 한번 앉아 봐야 되겠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30분 정도까지 하면 이러고 다닐 수 있겠죠. 장거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랜드 투어러 GT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렇게 널찍한 실내를 보여주진 않네요. 아슬아슬하게 4명은 탈 수 있는 차가 되었군요.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트렁크의 사이즈는 컨버러블 오픈카 치고는 꽤 넓은 편이에요. 제가 몇몇 이 뚜껑이 열리는 차들의 트렁크를 열어봤었는데 SLK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서류 가방 한두 개 넣으면은 그 다음에 뭐 넣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탑을 오픈했을 땐 탑이 트렁크 쪽으로 접혀 들어가 버리니까 공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차들의 트렁크를 얘기할 땐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골프백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요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에다가 골프백을 실으실 수는 없어요. 골프백을 실으시면 조금 잘려요. 지금 트렁크 폭이 한 이만큼 1.2m쯤 될까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에다가는 골프백을 못 실으시지만, 그런데 이 차는 장점이 있죠. 뒷좌석이 있다는 겁니다. 골프백은 뒷좌석에 싣고 가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제가 벤틀리 컨티넨탈 GTC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동차예요. 이제 제가 이걸 몰고 한번 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C 51주년 기념 모델이에요. 일단 벤틀리 컨티넨탈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뚜껑이 있고 문이 4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가 문이 2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컨티넨탈 GT고, 거기에 이제 컨버러블 모델, 뚜껑이 없다기보다는 뚜껑이 열리는 모델, 그게 이제 컨버러블로 GT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녀석은 51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뭔가 일반 컨티넨탈 GT에 비해 가지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라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 네모네요. 컨티넨탈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세 개의 이 스포크를 가지고 있는 휠이 있고, 이 녀석은 4개의 스포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컨티넨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거 같아요. 저희 컨티넨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리저리 뒤져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3스포크로 되어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은 여러분이 리플을 이렇게 좀 남겨가지고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은. 그래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는 이 포지션과 기타 이 시야, 이 운전의 원활성에 관련된, 사람에게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프린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망해버린 대우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자동차인데, 그 차를 타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배치를 해요. 엔진, 기어, 계기판, 스티어링 휠, 시트 이런 걸 막 하는데 일단 기계부터 설치하자였던 거예요. 기계를 다 설치하고 남는 쪼가리 공간에다가 시트를 넣고 사람을 태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차를 타면은 다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였는데, G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넉넉한 게 아니고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울릴 정도로 내부가 넓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여유로운 부분에다가 뭔가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보시면은 와, 이렇게 광활할 수 있구나, 실내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아마 이걸 타시게 되는 분들은 그냥 여유로움, 거기서 운전하는 스타일도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광활한 실내에 시트 배치라든가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거기에 이 A필러를 통해서 나오는 이 전면 유리 있죠. 이것들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의 무게가 2.35톤이에요. 2350kg.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 스포츠카들을 보면은 1300kg 그 근처에서 대부분 요즘에 가볍다고 나오는 스포츠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은 그 녀석보다 이제 1톤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W12기통짜리 6000cc짜리 엔진이 밀어붙이는데 1톤 정도는 차량의 중후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뿐 어떠한 방해 요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발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5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3, 2, 1. 우. 터보렉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트윈 터보가 빵 터지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빵 튀어나가면서 그냥 순간가속, 여긴 시내도로라서 50에서 60으로 순간가속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넘치는 힘으로 이 무게를 뒤에서부터 밀고 나가요. 거기에 이제 AWD잖아요. 네 바퀴가 다 굴러가요. 이 네 바퀴가 다 굴러가기 때문에 동력을 지면에 잘 전달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파워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워에 대한 부분들은 참 감동스러운 퍼포먼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조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해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약하다? 뭔가 이렇게 저항이 없는 느낌인데, 이 스포츠카들은 저항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리면서 노면을 타면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이 자동차는 타이어를 꽤 두꺼운 걸 끼고 있거든요. 타이어가 두꺼울수록 노면을 많이 타는 법인데, 여기서 조금 더 풀어지면 노면을 탈 것 같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는 노면을 안 탈 것 같아요. 절묘하게 가장 부드러운 위치에 스티어링 휠을 세팅을 해버렸어요.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스티어링 휠은 절묘하다는 표현 이상 무언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조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서스펜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스펜션이 받쳐줘야지 급격한 핸들링을 할 때,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요동치지 않고 버텨주니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무겁거든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은 이쪽에 쇼업쇼바를 제어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쇼업쇼바 마크를 누르면 여기에 쇼업쇼바를 4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가 나와요. 요 앞쪽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제가 자꾸 엄한 걸 돌리고 있군요. 좋습니다. 스포츠 쪽으로 세팅을 해버렸는데 금방 반응이 와요. 좀 전에는 가장 부드러운 모드에서 지금 가장 스포티한 모드로, 아마 저 뒤쪽 카메라에서는 이게 보일 거예요. 자, 제가 단단하게 두두두두두 거리면서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면서 노면이 차체 위로 느껴지면서 달리고 있어요. 다시 쇼 옵션을 눌러가지고 가장 소프트한 세팅이에요. 이 소프트하게 가버리면 노면감이 안 올라오고 꼭 물풍선을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울렁울렁 출렁출렁 이러면서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물풍선 느낌은 저하고는 잘 안 맞네요. 가장 하드하게 해놓으면 영상이 흔들려서 여러분이 좀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 그 옆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차체를 들어 올리는 버튼이 있어요. 대략 한 5cm 정도 차체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가지고 뭐 턱이 많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차체가 위로 쭉 올라가고,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달리다가 고속 주행을 시작을 하면 계기판에서 차체 올라갔으니까 차체를 내리라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가변적으로 조정되는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세팅에 딱 맞춰서 다니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고급차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GT잖아요. 그랜드 투어러, 그란투리스모죠. 여행을 위한 자동차고,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더 못 가니까. 저도 이제 여행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여행 가가지고 제일 괴로울 때가 무리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을 때, 그땐 참 애석하게도 다음날 스케줄에서 좀 뭔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줄 정도로 안락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른 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차의 서스펜션은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제 드라이빙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편안한 차를 요모조모 뜯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틀리잖아요. 영국 차고 그에 어울리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부러지게 이 차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름다운 자동차입니다. 다른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옆자리에 태워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